안녕하세요. 케이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병종 운영 기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아셔야 될 것은 병종에 대한 상성입니다. 자, 컨커런스에는 여러 가지 병종이 있죠. 근거리 있고 원거리가 있어요. 근데 원거리는 일단 상성이라는 게 거리에 따른 상성이에요. 그래서 원거리는 딱히 상성이라는 게 없습니다. 거리에 따라서 상성이 있는 거고요. 그럼 근거리에 대해서 상성을 알아봐야 되겠죠? 근거리 상성. 자, 크게 돌격병, 그리고 기병, 창병 이렇게 있어요. 대방패병도 있긴 한데 대방패병은 기본적으로 돌격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 세 개를 주로 많이 운영하실 텐데 요 세 개의 이제 상성을 알아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창병한테, 돌격병한테, 기병한테 이렇게 있죠. 자, 그러면은 보십시다. 창병이 기병 이기죠? 네, 창병이 이겨요. 창병이 돌격병? 좀 어렵죠? 오히려 창병이 돌격병한테 지죠. 자, 돌격병이랑 기병이랑, 예, 기병이 이기죠. 예, 그게 딱 가위바위보. 요 형식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상성. 그래서 대표적인 사성, 무의, 기병, 작센, 창병, 진충.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무의가 진충을 이기죠. 네, 무의가 진충한테 지는 건 좀 말이 안 되죠. 가만히 있거나 이럴 경우 아니고서. 이 진충이 작센 이긴 거 당연하겠죠? 작센 기병이 무의 이기는 것도 당연하겠죠?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병종을 들고 있는지, 내가 돌격병인지, 창병인지, 기병인지, 이걸 먼저 아시면 돼요. 이걸 먼저 아시고 상대방이 딱 눈앞에 딱 나타났다. 이게 돌격병인지, 창병인지, 기병인지 딱 보시면은, 아, 내가 상성에서 우위에 있구나. 이걸 아시면 됩니다. 물론, 돌격병인데 내가 1성, 2성 이런 거 들고 왔는데, 5성, 신책이나 4성 진충한테 덤비면 당연히 안 되겠죠? 요거는 이제 같은 성일 경우 기준입니다. 같은 성일 경우. 물론 무의가 이제 5성 신책에 대해서 질 수도 있는데 아마 질긴 질 거예요. 지긴 져도 신책도 많은 피해를 입을 거예요. 왜냐면 상성이 돌격병이 창병한테 좋아서. 쉽게 말해서 창병이 진충 창병이 있잖아요. 근데 5성 기마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5성 기마 윙드 같은 거 이길 수도 있겠죠? 근데 이기면 너덜너덜해지죠? 진충한테.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딱 보고서 바로 판단을 하시면 돼요. 들어갈 것인 말 것인. 이제 원거리 같은 경우 있는데, 원거리는 그냥 아까 얘기했다시피 내가 거리가 가까워지면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거리를 가까이 붙이시면 이겨요. 원거리 그냥 도망가겠죠? 네,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이 상성을 아셨으니까 이제 이게 운영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자, 돌격병이 있고 기병이 있어요. 창병이 있고. 자, 이럴 때 창병이 막 이렇게 내가 돌아다니잖아요. 기병을 만났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기병이 어떻게 해요? 도망가죠. 도망가면 창병이 못 잡죠. 그죠? 근데 내가 돌아다니다 돌격병을 만났어요. 근데 얘가 돌격을 해요. 그럼 내가 피할 수가 있어요? 네, 못 피하죠? 그러니까 창병은 혼자 돌아다니서는 안 돼요. 네.
창병은 혼자 돌아다니시면 안 됩니다. 내가 돌격병이에요. 창병을 만났어요. 돌격하면 되죠? 돌격병인데 기병을 만났어요. 예. 도망가시면 됩니다. 물론 기병이 빠르기 때문에 최대한 그냥 빨리 도망가시면 돼요. 뭐 2층에 올라가거나 이러면은. 그러니까 돌격병은 그래도 자유롭게 좀 움직일 수가 있어요. 상성에서 기병만 피하면 되니까. 근데 창병 같은 경우 혼자 돌아다니면은 사실상 기병은 다 도망가고 돌격병만 남아요. 그래서 창병은 항상 단독으로 행동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행동해야 되냐? 항상 돌격병이랑 같이 움직이셔라. 자, 예를 들어서 우리 편 돌격병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진영이 이렇게 잡혀 있고 우리 진영이 이렇게 잡혀 있어요. 상대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돌격병이면은 들어가시면 돼요. 여기서 뭐 타이밍 봐서 내가 만약에 여기까지 간다. 그때 이제 창병 하시는 분이 잘 하셔야 돼요. 창병이 여기까지 올라가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돌격병만큼 올라가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돌격병이 여기까지 올라가면은 여기까지 가시고 똑같이.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창병은 주변에 돌격병을 찾아서 세트로 움직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창병이 하나 더 있다. 창병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만약에 앞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쫄래쫄래 따라가가지고 이렇게 갔어요. 근데 내가 당장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아. 좀 여유가 있어요. 그러면은 얘는 이 뒤를 봐주세요. 항상 여러분들이 많이 당하시는 것들. 기병 뒤치기. 예. 창병 한 부대만 있어도 웬만큼 방어가 돼요. 어지간한 건. 특히 공방에서는 다 방어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뒤를 항상 봐주셔야 돼요. 창병은 그렇게 운영하시면 됩니다. 돌격병은 주변에 따라오는 병사들이 몇 명 있는지, 몇 부대가 있는지 보세요. 그걸 보시고 앞으로 먼저 나가시면 돼요. 만약에 다 주변에 원거리만 있고 자기 혼자만 있잖아요. 이렇게 혼자만 있어요. 근데 상대편한테 이렇게 돌격하시면은 이거는 불나방이에요. 불나방. 그래서 돌격하시기 전에 항상 주변을 살펴보고 내가 돌격했을 때 같이 따라 들어올 애들이 있나 없나 이걸 확인하시면 됩니다. 기병은 조금 예외적인데 기병은 항상 이렇게 계속 움직이세요. 이렇게 계속 움직여서 항상 기회를 엿보세요. 그래서 기회다 치고 만약에 우리 돌격병이 들어갔어요. 우리 돌격병이랑 창병이랑 들어가서 난전이 됐죠. 보통 기병들이 많이 오는 타임이 난전 상황이에요. 난전 상황에서는 이제 이쪽에 이제 뭐 상대방 무기가 있다, 뭐 진충이 있다 이렇게 하면은 보통 난전 상황에서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요. 적군이 여기를 봐요. 시야를 여기를 보기 때문에 여기랑 여기가 비어버려요. 시야가 이렇게 비어버리죠. 그럴 때 이제 기병이 치고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평소에는 항상 시야가 있기 때문에 주변을 둘러볼 수 있는 여유가 있잖아요. 그때는 기병이 들어가면 주로 잘 막혀요. 근데 이렇게 한타가 열렸을 때는 이 앞에 당장 눈앞에 있는 걸 공격해야 되기 때문에 시야가 이렇게 좁아져요. 그때 기병이 들어가면은 많이 잡을 수가 있어요. 물론 이 와중에 이 난전 상황에서도 또 기병만 노리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건 뭐 운이겠죠? 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이상 병종 운영 기초에 대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